생각하며 읽어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읽을 책은 책으로 집을 지은 아이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탈리아 마르실 지방에서 태어난 파올라 프레디카토리예요. 그림은 이탈리아 파두아에서 태어난 안나 프롤라티이고 김현주 님이 글을 옮겼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책으로 집을 지은 아이.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말리크였고 20명의 형제 자매 중 막내였어요. 말리크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어머니가 창가에서 부를 때까지도 밖에서 놀곤 했어요. 그래도 말리크는 못 들은 척 하며 놀다가 어둠이 짙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창가에서 다정스럽게 불러주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말리크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늘 집 밖에서만 놀았던 말리크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리크가 편히 지낼 만한 곳은 없어 보였어요. 책으로 가득 찬 다락방 딱 한 곳만 빼고 말이에요. 다락방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제목 글자도 알아보기 힘든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리크는 그날 이후 날마다 다락방에 콕 처박혀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말리크의 아버지는 자신이 병이 들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2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을 모두 자신의 곁으로 불렀지요. 너희 모두에게 각자 맞는 물건을 하나씩 줄 테니 내가 죽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제 갈 길을 가거라. 그러고는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집을, 누구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누구는 솥을, 누구는 이불을, 또 누구는 곡식 한 자루를, 누구는 옥수수 이삭을 받았어요. 하지만 말리크는 20명의 남매 중 막내여서 차례가 돌아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게다가 아직 키가 작은 조그마한 아이였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끝내 아버지는 말리크를 보지 못했고 결국 말리크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단 한 벌의 옷도 말이에요. 그렇게 늙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형과 누나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들을 챙기는 동안 말리크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다락방에 그대로 남아있던 수많은 책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책은 한 권, 두 권 밖으로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창문과 대문,
굴뚝, 지붕 위, 천장으로 책들이 날아다녔지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마지막 책이 집 밖으로 던져졌어요. 말리크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방이 짙은 어둠에 둘러싸인 깊은 밤이 되어서야 말리크는 추위와 피곤에 지쳐 겨우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 말리크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말리크에게 아주 커다란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말리크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리크는 집 밖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책들을 하나둘 챙겨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요리책, 동화책, 수학책, 종교에 관한 책, 그림에 관한 책,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책, 동물에 관한 책, 정사각형 모양의 책, 직사각형 모양의 책, 알록달록한 색이 칠해진 책,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책, 글자가 큰 책, 글자가 작은 책,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 독서를 하는 척 하는 사람을 위한 책, 그렇게 책들을 분류하고 쌓기 시작했어요. 책들을 높이, 아주 높이 쌓고 쌓다 보니 어느새 벽과 지붕, 문, 창문, 다락방, 창고까지 있는 집이 되었어요. 책만 쌓았을 뿐인데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갈 곳이 없었던 말리크는 책으로 만든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잠도 책으로 만든 침대 위에서 잤어요. 침대 발치에는 읽은 책들을 쌓아두고 머리맡에는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을 놓아두고 말이에요. 또 요리를 할 때에는 요리책으로 만들어진 부엌벽에서 곧바로 책을 꺼내 봤어요. 요리책을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요리라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었지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그림이 튀어나오는 팝업책을 펼쳤어요. 팝업책의 책장을 펼칠 때마다 팡팡 터져나오는 다양한 세상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며 말리크는 슬픈 생각과 그리움을 떨쳐냈어요. 가끔씩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 몰려올 때면 그림이 하나도 없는 아주 크고 무거운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책을 읽을수록 오히려 더욱 슬퍼지기도 했어요. 밤이 되면 말리크는 하늘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집채만한 책을 펼쳐놓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책장을 들여다보면 입담 좋은 이야기꾼이 나타나 수십억 개에 달하는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말리크는 자신이 넓고 큰 우주 속에서 한낱 티끌만도 못할 만큼 작고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마다 말리크는 책 속으로 숨어버리고는 했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에 숨어 있다가 잠에 빠져 들 때쯤이면 늘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그게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의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였어요. 말리크가 책으로 만든 6m나 되는 큰 침대보다도
훨씬 더 커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말리크는 무섭지 않았어요. 말리크에게는 책들이 있었으니까요. 책으로 만든 자신만의 고요한 집에서 책을 읽을 때면 말리크는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책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말리크의 머리 위에, 발 아래에, 그리고 마음속에 놓여있는 모든 책 속에 말이에요. 형과 누나들은 그런 말리크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리크에게 다가가지 않았지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리크는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인 말리크에게는 추위를 막아줄 옷 한 벌도 없었거든요. 가진 것이라고는 책으로 만든 집과 그 안을 가득 메운 책뿐이었지요.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한밤이 되자 지붕 위쪽에 쌓여있던 책들의 책장이 바람에 파르르 흔들렸어요. 마치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리크는 몹시도 추웠어요. 하지만 겹겹이 쌓인 책의 종이가 추위를 조금이나마 막아줘서 매서운 바람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얼마 후 한겨울이 찾아왔어요.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책의 책장들은 녹이 쓴 낡은 문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흩날렸어요. 마침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지붕 위에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며 책들을 적셨어요. 그러자 책으로 만든 말리크의 집은 점점 지탱할 힘을 잃어갔지요. 여름이 되자 결국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마치 무르익은 사과가 가을을 지나며 가지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봄에 축축하게 젖었던 책장들은 여름의 강렬한 햇빛에 바싹 말라 뜨거운 여름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모든 책장들이 날아가고 끝내 책은 한 권도 남지 않았어요. 말리크는 책이 날아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았어요. 바람이 모든 것을 멀리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리크는 다시 한번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말리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떠나도 되겠구나, 말리크. 내가 책 속에서 배운 것은 우주보다 넓고 수천 가마니의 곡식보다 값지단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보렴. 다음 날 말리크는 눈을 뜨자마자 기차역으로 갔어요. 마침내 떠날 용기가 생겼거든요. 말리크에게는 책이 곧 집이고 길이고 산이고 세상이었으니까요. 책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말리크라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